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그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유국장TV입니다. 김PD님, 그 추상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나요? 제가 아는 추상은 예. 그 그림 추상화할 때 정확히 보셨습니다. 추상을 알고 있습니다. 예, 추상화 얘기하는 거죠. 예. 네. 네. 전혀 해당 사항 없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에서 추상이라 유국장TV에서는 거의 교통사고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네. 여기에서 추상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떤 얼굴이나 이런 외모에 심한 흉터가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그 어떤 함몰되는 거, 네. 결손, 그 다음에 심한 변색, 네. 뭐 화상도 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큰 수술을 하고 난 심한 흉터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추상장애라는 것은 이런 추상이 있는 경우에 신체 흉터를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데 네. 그만큼의 제한적인 장애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으로 감정의사들은 흉터의 크기 및 정조에 따라서 5%, 15% 뭐 그런 장애를 판정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의미가 뚜렷한 추상이다 이런 경우는 보통 한 15% 장애를 주고요. 네. 약간의 추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5%를 적용해 줍니다. 네. 원칙적으로 추상 장애는 맥브라이드 장애일표라고 저번에 말씀 여러 번 드렸죠. 네. 여기에 항목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판정을 못 하겠죠. 네. 그런데 판정합니다. 의사들은. 네. 감정 의사들은 맥브라이드 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국가 배상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네. 여기에서 장애 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김PD님, 그러면 추상은 무엇이고 추상 장애는 무엇인지를 이제는 어느 정도 뭐 희미하지만 알게 되겠죠? 네, 국장님. 네. 근데 그 아까 15% 5% 말씀하신 게 네. 영구 장애인가요? 그렇죠. 아. 지적 잘 하셨어요. 네네. 영구적으로 남아야 이게 장애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네. 한시적으로 나중에 뭐 조금 수술을 하거나 레이저 치료나 이런 것을 해서 회복이 된다 하면은 영구 장애 안 줍니다. 이런 장애를 주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지적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외모의 일부분의 흉터가 발생이 됐다고 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흉터를 1cm당 성형수술비 뭐 약 한 5만 원 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네. 5만 원이 좀 합리적인가요? 네, 너무 이거 금액이 너무 작은데요? 그렇죠. 많이 네. 부족하죠. 네. 보험회사는 매사에 이렇게 해요. 네. 보험사의 지급 기준이라는 것을 들어밀면서 현실성 없는 배상을 하려고 합니다. 네. 또 성형수술비 및 향후치료비 정도는 뭐 보험회사 직원도 어느 정도 뭐 인정해주는 척 하지만 추상장애가 남는 것은 환자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모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화 한 겁니다. 네. 알아서 챙겨주는 보험회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제가 한 번도 그런 보험회사 보질 못했어요. 네. 피해자에게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 교통사고로 첫 번째 외모에 큰 흉터나 함몰 등이 생겼다든가 두 번째로 신체 일부에 흉측한 상처가 남아있다든가 세 번째 신체 일부분에 화상을 입어서 보기에 아주 흉측하다든가 네. 또 큰 교통사고로 수술을 크게 하게 돼서 수술 흉터가 진짜로 보기 싫을 정도로 남게 되면 네.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외모에 흉터가 남게 되겠고 성형수술비 그리고 향후치료비 등은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지요. 네. 자, 매우 중요한 추상장애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네. 이거 뭐 보험회사에서 뭐 성형수술비나 아니면 뭐 향후치료비들은 인정을 해준다더라 하니까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또한 보험회사는 이렇게 피해자들을 회유하곤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선생님, 먼저 저희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고요. 성형비나 향후치료비 이런 거 다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만약에 추상장애가 남는다면 나중에 다시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김PD님은 만약에 피해자라면 하실 겁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느낌이 네. 예전에 후유장애
맞습니다. 할 때랑 지금 똑같은 느낌인데요. 그러죠. 네네. 예, 그런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네. 다만 그때 후유장애하고 지금의 추상장애하고만 내용만 틀려진 겁니다. 그러면 추상장애도 후유장애처럼 뭔가 그 의사한테 증명을 받아야지 나중에 배상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정확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 PD님한테 제가 여쭤봤죠. 네. 만약에 이렇게 보험회사가 얘기하면 거기에 어글이 할 거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저는 안 할 겁니다. 아, 네네. 아주 네. 아주 예리하게 딱 네. 정답을 찍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섣불리 합의하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합의가 끝난 후에 네. 그때부터는 보험회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법정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네. 추상장애가 남는다면 첫 번째로 향후 성형 수술비를 받아야 되겠죠. 네. 이제 성형 수술을 해야 되니까요. 또 향후 치료비, 약제비나 아니면 레이저 치료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겠어요? 이런 치료비도 받아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원래 모습대로 가지 못하고 추한 상태로 외모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추상장애 인정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큼직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보험회사가 스스로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는 만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추상장애가 남게 된다면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하고 어떤 장애율 및 향후 치료비 등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를 들겠습니다. A란 피해자, 이제 홍길동이죠. A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외모에 흉터가 남았다고 한다면 흉터의 크기 또 그 정도에 따라서 약 5%의 장애랄지 아니면 15% 정도의 장애가 발생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나이는 약 40세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네. 40세면 가동기간 25년이죠. 네. 전에 65세까지 대법원 판례에서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그 다음에 소득은 예전에도 그랬듯이 약 400만 원으로 기준을 해놓고요. 자, 과실은 없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손해배상금을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는 5%만 적용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후유장애에 대한 일실수익이 발생하겠죠. 네. 자, 400만 원 곱하기 5%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포만 계수를 적용하는 거, 김 PD님 잘 아시죠? 네. 자, 이 사람이 가동기간이 25년이니까 25년이면 300개월입니다. 300개월의 호흡포만 지수는 194.3475입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니까 약 3,800여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후유장애에 대한 일실수익이에요. 네. 두 번째, 향후 성형 수술비나 치료비는 대학병원의 감정의사가 흉터를 측정해서 1cm당 얼마 정도,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감정을 해줍니다. 네. 수술은 기본적으로 2회를 기준으로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10cm라고 가정을 한다면 수술비는 약 150만 원이 나오겠죠. 네. 여기에 두 번을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300만 원이 책정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치료비나 약제비로 약 한 100만 원 정도 잡아봤고요. 이렇게 해서 약 400만 원이 예상이 되더라. 4천만 원. 아, 400만 원입니다. 아, 예. 예, 여기서 400만 원입니다. 공을 더 붙이지 마세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자료. 이것은 이제 법정 위자료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억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면 김 PD님 잘 아시지만 약 네. 500만 원 예상되죠. 네. 이렇게 해서 합계를 보니 4,700여만 원이 가능한 법률적인 그런 예상 합의금입니다. 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로 어바웃으로 된다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만약 네. 15%의 추상장애가 발생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네. 아까 말씀드린 4,700만 원에서 3배를 곱해야 되겠죠. 네. 지금 5%로 계산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한 1억 4천 정도 이렇게 큰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럼 보험회사가 이런 돈을 쉽게 주겠나요? 절대 안 줍니다. 쉽게. 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권리를 차지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영상을 만든 겁니다. 네. 네, 김 PD님, 오늘은 교통사고 후에 추상 및 추상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사항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궁금사항 있나요? 예, 질문이 하나 있긴 합니다. 아, 예, 예. 네. 어떤 문제인가요? 그 오늘 국장님께서 네. 교통사고 후에 그 추상을 입은 추상장애에 대해서 배상받는 법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지금 그 골절 이제 운동하다가 손가락 다쳐가지고 네. 지금 골절 때문에 뭐 상해보험 든 거에서 이렇게 아, 예. 제가 뭐 골절 진단비나 뭐 치료비 이런 것들 받을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상해보험에서 네. 상해보험에서도 추상장애에 대한 거를 동등하게 적용이 되나요? 아, 네. 지금 문제점을 얘기해 준 거네요. 예. 교통사고 후에의 추상장애와 네, 개인적으로 들은 보험의 추상장애가 동등하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네네. 아, 문제점을 잡아내는 거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네. 질문입니다. 네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교통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 즉, 이 손해배상의 추상장애와 네, 아까 말씀드린 김 PD님이 지금 손 다친 거 내가 알고 있어요. 네. 그 개인적으로 보험 들은 추상장애의 기준과 범위는 차이가 많습니다. 네, 여기서 교통사고로 인한 추상장애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겁니다. 제가. 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설명드리자면 상당히 길게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자,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은 약관에 보험회사 약관이 있다고 그랬죠. 네, 두 가지입니다. 뚜렷한 추상은 15%의 지급률을 준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약간의 추상은 5% 지급률을 준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 얘기한 15%의 지급률과 5%의 지급률하고 아까 교통사고의 추상장애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좀 다른 거 못 봤나요? 뭐 뚜렷한 추상, 약간의 추상이. 여기서는 지급률이라고 그랬고 아, 위에서는 제가 퍼센트라고 그랬습니다. 네, 좀 이해 가십니까? 아, 네, 지급률이라는 것은 생명보험을 들면서 네. 1억을 만약에 가입금액으로 정해놨다면 네, 1,500만 원을 준다는 뜻이에요. 아, 네, 차이가 좀 크죠. 네. 자, 참고로 추상장애의 기준은 이제 이게 생명보험입니다. 상해보험 이런 거요. 네, 15%의 지급률은 일반적으로 그 추상의 크기가 손바닥 크기의 2분의 1 정도의 크기를 이 사람들은 15%로 지급률을 정합니다. 네, 그 다음에 5% 같은 경우는 손바닥 크기의 4분의 1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네, 또 이걸 가지고 감정의사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한 추상장애는 지금 아까 김 PD님이 좀 구분을 동등하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교통사고로 인한 추상장애는 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맥브라이드 장애율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의 시행령에 나와 있는 장애율표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가배상법의 시행령이 나와 있거든요. 자, 국가배상법 장애는 1급에서 14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전신 장애를 100으로 기준을 해서 맥브라이드 장애율표처럼 퍼센트로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한 추상장애는 적게는 5%에서 심하면 15%까지 또 그보다도 더 심하다면 50% 이상 이런 식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차이가 있어요. 네, 또한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교통사고 후의 추상장애는 손이나 발 등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부위도 적용을 시켜줍니다. 네, 그런데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는 외모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외모라고 하면은 얼굴, 예, 아, 목, 머리 이 정도만 가지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네, 교통사고 후의 추상장애와 개인보험에 들어있는 추상장애는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네. 좀 이해 가셨습니까? 뭐 교통사고 후의 그 추상장애가 범위가 넓죠. 훨씬 넓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아까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동등하냐고 물어봐서 제가 동등하지 않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자, 이보다 그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원하시면 뭐 전문가하고 상담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네. 김PD님 기준이 좀 다르죠? 네, 뭐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 놔도 추상장애에 대해서는 큰 지식을 공부한 겁니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유혹장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